3부 방송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3부 방송은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우선 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정치 위기.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 공동선대본부장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유진 선생님 모시고 방송을 할 건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코멘트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해도 될까요? 예, 잠깐만요. 오늘 기후위기와 정치 위기에 사세 결단으로 맞서겠습니다. 녹색당 3% 이상 원내정당 만들어 주십시오. 보다 정의롭고 푸르르고 미래지향적인 모여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새로운 길을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미래당! 이유진 선생님 어디 계신데? 아, 뒤에 있네요. 아, 지금 국회로 국회입니다. 국회로 가고 있는데 국회에 무슨 일이? 네. 일단 말해버렸어요. 자, 네.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이 모여서 네. 함께 뭔가를 하는데 지금 네. 많이 보던 분, 지금 작가님 얼굴도 보이고요. 김혜미 후보님, 송주 후보님, 그리고 청소년 녹색당 분도 오셨네요. 네, 준비위원장님이십니다. 준비위원장님이세요? 네. 녹색당은 겨울이 유일하게 보입니다. 비상대응, 미래당은 청년정치, 정의당은 무슨 분파. 네, 지금 저 방송으로 나오고. 네네. 아, 정의당 분들이 뭘 붙이고 있네요. 네, 역시. 뒤에 트리니티로 경제사회 대전환. 청년 인재라는 포장지로 청년들을 들러리 세우고 포토타임이 끝나면 네, 저번했습니다. 오태양님이시죠. 소수정당 원내 진출이라는 포장지로 들러리 세우고 의뢰 출마를 포토타임이 끝나면 출마죠. 용도 폐기했습니다. 이 한심하고 이선적인 정치 몰입 행태를 청년과 네.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심상정 대표님 녹색당, 많이 보던 분이네요. 미래당, 정의당은 정책과 비전, 가치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당이 함께한 모였습니다. 것은 21대 총선이 아주 성미선님 거래양당의 그 눈빛을 보면은 네. 되게 흔들리고 계세요.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 그래요? 네. 가치와 비전, 의지를 재편하고 공동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혼탁한 아주 결연한 표정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사람 볼 줄 몰라서.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우리 당 대표님. 네. 국제사회 구조로 대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탈탄소 상황과 일자리 확대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 주택, 식량, 에너지, 교통 부문 탈탄소와 불평등 해소, 순환경제 구축과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네. 또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전문가 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당이 모여서 공동 네. 캠페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영상으로 다 자막으로 보셨겠지만 좀 요약을 해서 무슨 내용으로 공동 대응을 한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대 양당이 네. 지금 위성 정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오로지 정말 이 정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정치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전혀 실종된 상태로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좋겠다. 그랬을 때 기후위기를 가장 큰 의제로 삼아서 활동해온 녹색당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관한 의제, 네. 그리고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온 정의당의 의제, 네. 그리고 정치 세대 교체를 가지고 얘기해온 미래당의 의제, 이런 의제들을 사회를 향해서 한번 같이 던져보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설정하고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녹색당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네. 그리고 정의당의 불평등 해소, 네. 그다음에 미래당의 정치 세대 교체. 그쵸. 요 세 네. 가지 정책이 공동으로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양당에서 특히- 이걸 받지 않는다. 예, 양당에서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 그래요? 이번 선거에서 선거에서 실종했다. 사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에 네. 경제 위기에
또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상당히 위기의 연타속이 막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정치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응답 없이 이 위성 정당들이 난립을 하고 그 속에서 막말이 오가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정치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내용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세 개 당이 모여서 공동으로 던지고 함께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지난 한 선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2차례 정도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논의를 하면서 각 당의 주요한 의제들을 좀 뽑아서 3가지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녹색당에서 이제 저희 주로 이 정의당에서는 김종민 부대표, 김종민 부대표님. 네, 예. 그리고 미래당에서는 오태양 대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네. 그런데 이게 각 당이 하나씩 던지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이걸 가지고 같이 그냥 행사로서 퍼포먼스 한번 하기 위해서 만나서 기자회견하는 게 아니라는 네. 이게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을 만들고 그 일이 실제 되도록 앞으로 함께 해보자라는 거였고, 그때 이제 좀 제안을 드렸던 게 이 3가지가 만날 수 있는 주제는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탈탄소 사회로 만드는 일자리 경제 대전환. 이걸 정의당도 이번에 아주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고, 네. 녹색당도 1호 공약으로 기후 위기 막고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미래당과 동맹을 맺으면서 미래당도 동맹을 맺었어요, 저희가? 그렇죠. 선거 동맹을 맺었었죠. 선거 동맹. 예. 예, 그러면서 기후 위기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이 3가지가 모이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그린 뉴딜이 기후 위기 시대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럼 3당이 모여서 네네. 이 그린 뉴딜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블록을 만들고 공동으로 함께 캠페인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네네. 지금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뭐 오늘 기자회견 영상이었냐라는 네네. 얘기도 있었고, 오늘 10시 반에 국회에서 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성지수 후보님 입이 터져서 걱정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네, 피곤이 쌓여서 지금 이유진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냐라는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온도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방송 전에 뭘 드신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불어보셨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여기 다들 모여 있네요. 반갑다는 또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린 뉴딜을 실현하고 기후국회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라고 느낌표 달아주신 네. 분도 계시고요. 네. 지금 유튜브에도 댓글이 달렸는데요. 정의당의 그린 뉴딜, 녹색당의 그린 뉴딜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보다 함께 그린 뉴딜을 만든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런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린 뉴딜은 그냥 단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분야의 이슈만은 아닙니다. 네. 1.5도를 넘어서면 파국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네. 더 올라가면은 완전 망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다 바꾸는 네, 거예요. 싹 다 바꿔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에너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다음 농업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대한 일이고요. 단순히 에너지만 전환하는 게 아니라 막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쵸. 예.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일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정당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감옥에 가신 분? 네네네네. 그래서 도대체 그린 뉴딜은 어느 정도 범위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의당과 녹색당이 같이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는 코로나19 네.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코로나19가 경제 위기를 가지고 올 텐데 이 코로나19는 온실가스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뭘 심화시켰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불평등 문제, 빈부의 차이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가 함께 해결을 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긴박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인 기본소득이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돈을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네. 실제 돈을 많이 가진 이들, 네. 그리고 기업들, 네. 여기가 세금이라든지 분배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네. 그래야지 같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불평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이슈고요. 네. 그 불평등의 이슈가 판판해지고 정의롭게 이 노동자들이 안전망을 갖춘 상황에서 이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네. 했을 때 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산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 이게 저는 그린 뉴딜에 쭉 연결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금 쉬지 않고 문장을 쭉 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힘드신가요? 안 힘듭니다. 아니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 녹색당이랑 정의당도 또 잘하는 불평등 부분에서 또 정의당이 또 잘하시고 네. 있고 네. 우리는 그린뉴딜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어야 전방위적으로는 변화가 이룰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한 정당만이 아니라 이 그린 뉴딜이 실제 법이 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누가 이게 그린 뉴딜이야, 이거 해야 돼, 따라와가 아니라, 아, 정의당의 그린 뉴딜은 이런 내용입니다. 녹색당의 그린 뉴딜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당은 이렇게 그린 뉴딜을 보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계는 그린 뉴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년 유니온, 어제 우리 오셨습니다. 그러면 노년 유니온에서도 그린 뉴딜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사회적 경제에서는 그린 뉴딜, 이 기회에 사회적 경제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그린 뉴딜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모으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세 당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나중에는 함께하는 단위가 더 많아지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오늘 저희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네. 심상정 대표님과 사전 면담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심 대표님과. 네네. 예. 그랬을 때 심 대표님께서도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특위를 만들어서 오래 준비를 해왔고, 네네네네. 녹색당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을 가지고 정책 당대회를 열면서 저희도 오랫동안 그린 뉴딜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은, 이제 이번 선거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의제로 함께 캠페인을 하고 또 그린 뉴딜이라는 하두를 이 세 개의 정당이 모여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는 세 당이 공히 그린 뉴딜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실제 한국 사회에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정말 단발성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장기적으로 뭐 이후까지 바라보는 어떤 이런 모임이었겠네요. 실제 그린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어떤 정당이 야 이거 우리의 그린 뉴딜 플랜이야, 이거 해봐. 해야 돼, 이거 너네 따라야 돼, 이렇게 다 하는 되는 게 게 아니고. 아니죠.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 농민 또는 이 노동자들,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 노년, 뭐 다양한 분들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는 사회에서 우리 어떻게 살지? 라고 했을 때 모여서 대안을 얘기한다 라고 할 때는 저는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이 지금, 뚝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린 뉴딜은 시민의 언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녹색 생각합니다. 성장은 위에서 이렇게 쭉 던져진 거라고 네, 한다면 네. 이번에 그린 뉴딜은 계속 많은 논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그쵸. 네.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판을 뒤집자 녹색당 이런 네. 것도 있고요. 오늘을 뒤집고 내일로 가는 정당은 정당 녹색당, 자기들끼리 지금 댓글을 달고 있고요. 위성정당 전에 각 당의 기후위기 불평등 정치세대 교체를 위한 연합은 불가능했을까? 이거 예민한 질문이네요. 예, 뭐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좋고요. 예산 편성 뒤집자, 증세하자 뭐 이런 얘기도 증세 있고. 필요합니다. 증세 필요한가요? 네, 증세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질문 되게 의미심장할 것 같은데요. 총선 이후에 그린 뉴딜 조금이라도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싹이 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녹색당 내에서도
그린 뉴딜을 가지고 우리 정책 당대라든지 그리고 그린 뉴딜이 왜 필요한가?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격렬하고 열렬히 반응했던 분들이 녹색당에 가장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녹색당, 우리 또 청년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님께서 네. 김혜미 후보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 녹색당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녹색당의 그린 뉴딜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또 우리가 굳이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써야 돼?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다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오. 이런 논의를 저는 적극적으로 해갈 수 혹시 있는 이유진 선생님께서 네. 그린 뉴딜 말고 다른 이 제목이나 이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녹색 대전환 녹색 대전환. 네, 이런 무슨 걸- 영화 제목 같은데요? 네. 근데 좋습니다. 녹색 대전환. 그런데 또 다른 분들도 얘기를 좀 그렇죠. 해서 아이디어들이 막 모여서. 네. 우리의 언어 그리고 그 정의도 같이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유튜브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진 본부장님의 이야기로 언어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네. 좋은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하늘이나 강물은 맑아졌는데 한편은 사각지대의 눈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불평등이 심화되는 네. 요 얘기를 또 한 번 짚어주셨고 네. 요거는 좀 선거 기간에 예민했을 때 민주당도 그린 뉴딜을 말했는데 네. 민주당이 그린 뉴딜을 꺼내놓은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네. 그 이틀 전에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태양 대표하고 네. 그다음 김종민 대표가 왔을 때 오늘 아침에 민주당하고 네. 더불어시민당이 그린 뉴딜을 발표를 하면서 자기들이 한국형 그린 뉴딜을 할 테니 네. 통합당과 녹색당과 정의당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이 선거에서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의 태생적인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석탄 발전소 저렇게 새롭게 짓는 정당이 그린 뉴딜을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그린 뉴딜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 자체가 안 맞다. 그러니 실제 그린 뉴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의당과 녹색당과 미래당이 함께 블록을 형성하고 거기에 우리의 언어로 먼저 그린 뉴딜을 해석하고 판을 그려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거는 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석탄 발전소를 저렇게 지어대고 네. 실제로 이 에너지 전환이나 뭐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좀 믿기 어렵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블록을 형성하겠다. 그쵸. 그렇군요. 대전환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진보 진영에서 특히 녹색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새롭게 한번 다시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네. 이 정책들을 같이 서로 토론하면서 2030년에 탈석탄이라든지 실제 재생 가능 에너지 사회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화석 에너지 산업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단순히 수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노동자들이 이런 전환의 주체가 돼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에 뛰어들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을 우리 안에서 함께 발전시켜 보는 것이 저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방송을 할 때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정말 대전환, 말 그대로 대전환이죠.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 계속 들으셨을 텐데 그럼 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이유진 선생님께서 이유진 본부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가 사전선거 하루 전날인데 네. 우리가 뭐 이번 총선으로 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 계속 끊임없이 이걸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모아갈 텐데 그린 뉴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의 뭐 응원을 주시는 뭐 그런 네. 메시지 한번 해주시고 방송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그린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산불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라든지 그리고 또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몇 가지 작은 정책들 단발적인 정책들 한두 개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네. 거대한 위기에는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고 네. 그런 대전환을 위한
하나의 희망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든지 간에 네. 희망의 탑들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같이 그려보고 그리고 그림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현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녹색당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예. 저는 녹색당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진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 녹색당. 청년 녹색당. 네.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를 바라는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했던 정의당이나 미래당이나 미래당, 네네. 또 다르게 함께할 수 있는 네네. 진보 정당들. 네네네. 이런 분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로 유진이 선크림 사드려야 하나 이런 댓글이 하나 울산에 계신 분이 예. 아무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보시는 분들도 그린 뉴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 내일 사전 투표가 있고요. 내일 사전 투표 있습니다. 예, 내일 6시부터 시작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 이유진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있었던 세 개의 정당에서 함께했던 공동 캠페인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